안녕하십니까. 내과 이준영입니다. 오늘은 위 식도 역류 질환에 대하여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도는 입부터 항문까지 이어지는 소화기관의 가장 첫 장기입니다. 음식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야 하고 위로부터 역류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위식도 역류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전형적인 환자 김야식 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김야식 씨로 이름을 지은 이유는 야식을 하였을 때, 즉 저녁 늦게 식사를 하였을 때 악화되는 것이 이 질환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타는 듯이 쓰라리다, 신물이 자주 올라오고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은 느낌 또한 많은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입니다. 감기가 걸리지도 않았는데 기침이 자주 난다, 목이 자주 쇤다. 이러한 증상들이 전부 위식도 역류질환 환자들이 흔히 호소하는 증상입니다. 이러한 증상을 가졌을 때 우리는 위식도 역류질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위식도 역류질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여 불편한 증상이나 합병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가벼운 증상이 일주일에 2번 이상 발생하거나 심한 증상이 일주일에 1번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 있는 증상으로 간주하고 진단을 붙이게 됩니다. 평생 한두 번의 속쓰림, 한두 번의 신물이 역류하는 증상을 가지고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붙이지는 않습니다. 즉 전형적인 증상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발생하였을 때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진단을 붙이게 됩니다. 가장 전형적인 증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슴이 따갑다 또는 쓰리다, 가슴 가운데 부분이 타는 듯하며 뜨거운 듯한 불편감이나 통증이 있다, 목구멍이나 입으로 신물 또는 쓴물이 올라오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증상 이외에도 여러 종류의 비전형적인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 흔히 역류성 식도염으로 불리는 이 질환은 매우 흔합니다. 최근 국내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약 330만 명의 환자가 이 질환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과 비밀환성 식도 질환입니다. 이 둘을 합하여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합니다. 구분점은 내시경으로 관찰하였을 때 식도의 손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즉 식도가 헐어 있는 경우를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고, 내시경으로 관찰하였을 때 식도에 이상이 없는 경우, 즉 식도가 헐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증상을 느끼는 경우를 비밀환성 역류 질환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내시경에서 이상이 발견되는 역류성 식도염은 40%, 내시경에서 이상은 없지만 환자가 증상을 느끼는 비밀환성 역류 질환이 60% 정도에 이릅니다. 이러한 위식도 역류 질환은 최근 20년 사이에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나라 인구의 330만 명이 이 병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하지만 향후에도 보다 많은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환자가 발생한 이후에 발생률이 중단될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서구화된 식생활과 관련 있는 본 질환은 적어도 서구와 비슷한 정도의 발생률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위식도 역류 질환이 전 인구의 20% 정도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앞서 식도는 음식물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위의 내용물이 역류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식도와 위 사이에 어떠한 대문, 문이 있고 이 문이 역류를 막아주어야 됩니다. 실제로
위하고 식도 사이는 그림과 같이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가 잘 작동하여 식도의 음식물이 위로 내려가고 위의 음식물이 식도로 역류하지 않는 정상적인 기능을 할 때에는 위식도 역류 질환의 증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이유로 이러한 대문, 위식도 접합부의 괄약근이 문제가 생겼을 때 위식도 역류 질환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부식도 괄약근 혹은 조임근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부식도 조임근의 일시적인 이완, 하부식도 괄약근 혹은 하부식도 조임근의 압력이 낮아짐, 식도 열공 탈장 등 다양한 원인이 위식도 역류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위식도 괄약근, 조임근이 약해질 때에는 위의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할 수 있는데 위의 내용물은 산성입니다. pH 2 정도의 강한 산성의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면 이러한 내용물에 의하여 식도가 자극이 됩니다. 이러한 식도 자극으로 인하여 가슴 쓰림, 신물의 역류 등의 위식도 역류 질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과 같은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위식도 역류 질환은 보다 흔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만, 당뇨병 환자, 음주, 흡연, 고지방식 등 여러 종류의 생활 습관이 위식도 역류 질환의 발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는 환자들도 체중 관리를 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면서 야식, 과식, 지방식, 흡연, 음주를 삼가한다면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이 의심될 때 병원에서는 다양한 방식을 이용하여 정확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상입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은 전형적인 증상만 가지고 70 내지 80%를 진단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증상에 대하여 의사와 자세히 상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내시경 검사, 약물을 투여하고 반응을 보는 PPI 테스트, 그리고 식도, 산도 검사 등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증상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속이 쓰리다, 신물이 올라온다가 가장 전형적인 증상이지만 기타 그림과 같은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의 증상은 매우 애매하기 때문에 환자들별로 표현하는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가슴 쓰림, 산 역류의 증상이 그림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을 때 전형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형적인 증상만을 가지고 약 70%의 환자에서 위식도 역류 질환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환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써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다양한 위장 증상, 가슴 증상 등이 모두 위식도 역류 질환과 관련될 수 있는 증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들이 한두 번 아주 드물게 발생한 걸 가지고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 진단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증상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환자분의 일상 삶이 상당히 불편하다, 괴롭다, 없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정도의 불편감을 동반하였을 때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전형적인 증상 이외에 위식도 역류 질환의 다양한 비전형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목이 쇴다거나 만성 기침이 있다거나 귀가 아프다거나 등 다양한 비전형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증상을 가지고 이비인후과나 호흡기내과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다가 뒤늦게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 진단되어
치료받고 난 이후에 호전된 사람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상이 통상의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을 때 혹시 위식도 역류 질환은 아닐지 의심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 환자의 가장 초기 검사는 내시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60%의 환자에서는 내시경 검사에서 식도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를 비밀환성 식도 질환이라고 합니다. 반면 약 40%의 환자에서는 그림과 같이 다양한 모양의 식도 손상이 발견됩니다. 마치 긁힌 것과 같은, 파인 것과 같은 모양인데요. 이를 A, B, C, D 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A가 가장 경한 경우, D가 가장 심한 경우입니다. 식도 손상이 없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밀환성 식도 질환, 비밀환성 역류 질환이라고 부르는데요. 내시경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환자 본인이 전형적인 식도 역류 질환으로 불편할 때에는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고 치료 후 크게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이 내시경에서 발견되지 않는 약 60%의 환자, 이 환자에 대해서는 PPI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PPI는 위식도 역류 질환의 가장 중요한 치료약제입니다. 양성자 펌프 억제제라고 부르는 약입니다. 이 약을 주었을 때 적어도 80% 이상의 환자가 전형적인 증상이 소실됩니다. 즉, 비록 내시경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다 하더라도 양성자 펌프 억제제 PPI를 투여하여 증상이 호전되면 역으로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시경 검사나 PPI 테스트로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24시간 식도 산도 검사를 합니다. 가느다란 관을 식도에 위치시킨 후 24시간 동안 관찰하여 실제로 위 내용물이 식도로 어느 정도 역류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모든 환자가 이런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검사 방법으로 잘 진단되지 않는 애매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힘든 검사입니다. 그림과 같이 코에 가느다란을 꽂고 가느다란 관을 꽂고 24시간 일상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기는 합니다만 진단의 정확도는 가장 높습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과 비슷한 증상을 보일 수 있는 다른 몇몇 중요한 질환이 있습니다. 감염성 식도염, 호상구성 식도염, 약인성 식도염, 소화성 궤양, 기능성 소화불량증, 담독의 질환, 관상동맥 질환, 식도 운동 질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간혹 위식도 역류 질환과 비슷한 모양을 보이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매우 주의 깊게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양한 진단 방법을 통하여 위식도 역류 질환이 확인되었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하면 되겠습니까? 치료의 전략은 그림과 같이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 개선과 프로톤 펌프 억제제, 즉 위산 분비 억제제를 복용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습관 개선은 체중 감소, 금연, 술, 담배, 커피 줄이기, 조금씩 천천히 식사하기, 저녁 늦게 먹지 않기, 침대 머리 올리기, 다른 이유로 먹는 약을 검토하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지키기는 매우 어렵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체중 감소, 적절한 운동, 야식, 과식, 지방식 피하기입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하여 위식도 역류 질환의 증상을 없애거나 아니면 최소한
위식도 역류 질환의 증상 개선을 위하여 복용하는 약을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식습관 개선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지방 음식, 자극적인 음식, 신음식, 탄산음료, 커피, 카페인, 술, 담배 등은 모두 위식도 역류 질환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식도 역류 질환 환자들은 가급적 이러한 것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체중 감소와 건강한 식생활을 강조드렸습니다. 이러한 체중 감소, 운동, 야식, 과식, 지방식을 통하여 증상의 상당 부분이 개선될 수 있지만 이러한 비약물 치료를 통해서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산 분비 억제제를 투여하게 됩니다. 실제로 위식도 역류 질환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앞서 소개드린 위식도 괄약근, 위식도 접합부의 조이는 근육, 조인근이 약화된 것 이외에도 많은 원인이 있지만 원인과 무관하게 그 결과는 위산이 역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산 분비 억제제를 사용하면 대부분의 증상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양성자 펌프 억제제라고 부르는 PPI라고 부르는 약이 가장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이러한 양성자 펌프 억제제는 하루에 하나를 아침 식전 30분 내지 1시간 전에 복용하는 약입니다. 아침 식전에 복용하는 약이기 때문에 간혹 빠뜨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점심 식전이나 저녁 식전에 복용하시면 됩니다. 처음 드실 때에는 표준 용량을 4주 내지 8주간 투여하고 이러한 약물 복용을 통하여 증상이 경감되었을 때는 유지 용량, 보통 처음에 드셨던 용량의 절반입니다. 유지 용량을 통하여 유지 용량으로 용량을 감소시킵니다. 이후에 필요시에 투약하는 방식으로 더욱 감량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위식도 역류 질환의 약물요법은 장기 유지요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간혹 약을 먹고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약을 끊은 다음에 또다시 증상이 재발하여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한 경우 저희는 환자에게 그림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이상하게 약을 끊으면 또다시 아프다고 하시는데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이 약은 위산이 역류하는 것 자체, 이 자체를 억제하는 약이 아니고 위산이 역류하였더라도 식도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약제입니다. 즉 치료약이 아니고 증상을 조절하는 약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약을 사용하여 증상이 조절되는 게 중요하지 이 약을 통하여 증상을 완전히 영원히 없애는 그런 효과가 있는 약은 아닙니다. 따라서 장기 유지요법을 통하여 삶의 질을 좋게 하는 게 치료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사용하는 환자 중 약을 끊을 수 있는 환자는 절반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절반은 약을 끊지 못하거나 약간 줄여서 사용하는 정도로 유지하는 환자분입니다. 따라서 생활 습관 개선에 노력하고 약을 점차 줄여나가서 끊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끊을 수 없이 장기간 소량 복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물요법 이외에 최근에는 수술적 치료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위와 식도 사이의 조인근을 강화시켜주는 수술입니다. 물론 효과는 좋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비하면 수술 후 3년까지는 약물 치료보다 효과가 좋지만 3년 이후에 장기 치료 효과는 오히려 약물 치료보다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부학적 이상이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술보다는 약물요법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알 식전에 드시는 양성자 펌프 억제제로 대부분의 증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강의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하부 식도 괄약근 기능 이상으로 인한 위식도 역류 질환은 매우 흔하고 만성적인 질환입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의 전형적인 증상은 생활습관 개선과 적절한 약물 치료로 대부분 만족스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증세가 호전된 후 약을 끊고 재발하는 예가 많으므로 장기적인 투약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 위식도 역류 질환에 의한 암 발생 우려는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이상 위식도 역류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